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네, 개봉관 하나도 없는 지역구 도봉구에서 만드는 도봉N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제 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은 그 일요일 저녁 시간이 지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다음날 그 출근 때문에도 마음이 우울하고 비가 내려와서 더 마음이 우울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과 예상과 다르게 저희들의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또 패널 소개 좀 해주시죠. 전 세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로 먹는 무비 토크 게스트 아도니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금사막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뭐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따 더 말 많아지시던데 네. 보니까. 저희들 리뷰에 보니까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금사막님의 그 영화의 식견이 저희 그 팟캐스트에 그 주가 되어 있다. 아주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을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얕고 넓은 그 그렇죠. 얄팍한 짓이. 저희 둘 칭찬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저희 둘 칭찬은 탁월하다. 네. 소금 사막의 그 식견이 탁월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 나름 즐거워했습니다. 원래 그 좋은 얘기는 안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아니 저도 자면서 들어봤는데 목소리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소금 사막. 네. 예. 마이크 톤이 목소리도 받으시더라고요. 좋아. 예. 제가 마이크 톤이 제일 들었고 저는 제 목소리 싫어요. 마이크 톤이 이렇게 들어온데도 지금 진행을 네. 맡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말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니 뭐 제일 연장자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나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 같은 거. 저는 이번 한 주도 뭐 여전히 바쁘게 신문 배달일과 이제 주업이 신문 배달이고 부업으로 가끔 제가 이제 영상 편집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한 새벽도 한 5시 정도까지. 예. 토요일 밤에. 네네. 이렇게 하고 어제 이제 사실 보려고 그랬어요 영화를. 네네네. The Battle in Seattle. 네. 보려고 그랬는데. 배틀. 예. 한 5시간 정도 이제 그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치는 도저히 못 보고 조금 전에 방금 밀린 숙제를 밀린 탐구 생활 해오듯이 조금 전에 보고 와서 기억은 아마 아니다. 그래도 제가 영화를 잘 이해를 기본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네. 뭐 어쨌든 바쁘게 지내셨고. 네네. 또 우리 소금사막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는 항상 똑같이 영화 보고 놀고 뭐 그렇게 그렇게 보냈네요. 근데 이번 지난주 이렇게 바빴나 모르겠네요. 바쁘셨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바빴어요. 영화도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못 보고요. 그냥 뭐 놀러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까 우울하시다고 그러는데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 우울합니다. 굉장히 우울하고요. 앞으로는 일요일 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일요일 날인데 저녁 때이잖아요. 비까지 오고. 비까지 오고. 비까지 오는 건 괜찮은데요. 저는 이런 게 왜 좋지? 그렇죠. 비 오는 일요일 저녁. 정말요? 우울합니다. 저는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월요병 이런 거에서 해방이 됐죠. 그렇죠. 7년 정도 전, 6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평소에 아침에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이 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 임순례 감독님을 취재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순례 감독님이 직접 감독하시는 건 아닌데 어떤 뭐 영화를 제작을 하신다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래서 그것을 취재를 잠깐
취재라 봤자 사진을 찍는 일이고 이제 인터뷰 사진을 찍는 일이고 한데 그거를 좀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임순례 감독을 뵌 적이 없는데 네. 저를 어디서 많이 보셨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좀 꺼주시고요.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네. 네, 꺼놓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그런 어디서 말씀- 많이 보셨대요? 제가 자기 사진을 언제 찍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전 그래요? 찍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좀 그냥 얼버무렸죠. 찍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서 얼버무렸지만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포즈를 좀 어설픈 포즈를 막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즈도 즐겁게 잘 취해주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순례 감독님이 그 영화 제작에 직접 뛰어드셨다는 소식을 하나 아마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영화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다큐멘터리 영화. 네 다큐멘터리. 그 전엔 어떤 영화들을 만드셨죠? 그 전에는 그 저 남쪽으로 튀어? 네. 아 그거 봤습니다. 그거 네. 만드셨죠? 아 그럼 그거 만드신 분이구나. 나나라 네. 펭귄. 네 남쪽으로 튀어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예,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별로 그러셨어요? 네. 그 일본 원작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일본 원작 일본 원작보다는 훨씬 낫죠. 예. 예, 일본 원작 자체가 음. 오쿠다 히데오 책을 그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담아낼 수가 없는데 일본 원작은 원작 영화죠. 네네. 영화는 좀 상당히 기대 이하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임순례 감독의 그 남쪽으로 튀어는 그 남자 배우가 누구죠 주인공? 지금 거북이 달린다에 예, 나오셨던 나 그분. 이름이 예. 치명적 오류입니다. 우리 네. 모두의 치면적으로가 네. 김. 예. 그 배우의 어떤 연기력을 받을 판으로 죽어가는 영화를 살린 케이스인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돋보였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를 네. 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웃음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이제 찾아보게 된 건데 그때가 어디죠? 축구 월드컵 구장 거기 네. CGV에서 남쪽으로 튀어를 옛날 일본 거를 해서 가서 봤는데 상암동. 예, 상암동. 예. 그때 되게 기대 이하였어요. 근데 요번 거 보고 한국 거 보고 나니까 그거보단 헐 난데 그렇다고 해도 책만 못하다. 네, 그런 거죠. 그 오쿠다 히데오. 히데오. 예예. 네. 오쿠다 히데오. 그때 그 뭐 소문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 그 사람 이름 뭐야? 검색 중입니다. 네. 그 중간에 한번 임순례 감독이 도망갔다고. 예. 그런 도망갔다고요? 예.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주연 배우랑 사이가 김윤석 씨. 김윤석 씨 맞아. 예. 사이가 안 좋아서 도망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스타일이 그렇대요. 그 자기가 연기를 하면 그것을 현장을 잡는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간섭을 많이 한대. 나이가 많잖아요. 그 사람.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막 오다를 주로 내리시는구나 배우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감독의 권한까지 침범을 좀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뭐 임순례 감독님 보니까 성격이 되게 순화해 보이시던데 네. 그래서 그냥 열받아서 한번 잠적하셨다가 다시 뭐 하셨다라는 소문도 있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임순례 감독님은 제일 처음에 그 캐스팅을 본인이 원하셨던 사람은 송강호였다. 송강호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쿠다 히데오의 그 아빠의 그 기본 캐릭터가 기골이 장대해야 되는 거야. 덩치가 있어서 막 경찰을 그렇죠. 집어 던지고 막 이래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정도 할 만한 배우들이 뭐 송광호 아니면 김윤석 정도 덩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원작에서 그 주인공 남자가 그러니까 최갑 역할을 맡았던 김윤석 씨가 연기했던 최갑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이게 보통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캐릭터 자체의 어떤 연기력만 봤을 때는 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원작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애국심이 4년마다 돌아오라든지 네. 뭐 이런 그 보면 과거에 아주 꼴 운동권 그래서 네. 막 그 각종 정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할 말, 그다음에 자기 어떤 생각들 건달이에요. 보면 완전 생 건달인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원작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원작에 굉장히 충실하게 연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일본 영화보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오히려 그런 모습이 차라리 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화상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원작과 굉장히 매치되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도 그런 캐릭터시네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예. 뭐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임순례 감독님을 살짝 만나왔고 뭐 그래 참 좀 지난 2회 때 네. 그 AS 에이스 AS 있죠. 그 이끼의 아, 이끼 웹툰 저자가 그 강풀이 아니고 윤태호. 아 그래요? 네. 지적 들어왔죠. 네, 지적 들어왔습니다. 지적 들어와서 그래요? 카카오톡으로 지적 들어왔습니다. 들으시면께서. 그래서 네. 저도 그렇다고 강풀이라고 얘기했나요? 서로 다 저는 안 제가 봐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마 다 서로 동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죠. 네. 웹툰 그걸 안 봐서요. 그 읽기를 영화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당이니까 제 얘기에 좀 이렇게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그때 네,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예 뭐 우린 또 언제나 네. 틀릴 수 있는 치명적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네.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물론 네네. 준비한 영화는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하지만 그렇죠. 이게 막 던져지는 말에까지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또 이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네네. 유전병인 것 같아. 정정보도 수준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본 영화 혹시 있으세요? 극장 가서 보신 영화 있으신가요? 극장에서는 안 보고요. 예, 극장에서는 안 보고 그 에디트 피아프 그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영화를 2007년도에 우리나라 개봉했었고요. 네. 요번에 이제 블루레이가 이제 시판되면서 이제 사서 봤어요. 2007년도에 못 봤죠, 당연히. 그때는 뭐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 요번에 그 영화를 봤고요. 네. 에디트 피아프의 생애를 그린 영화거든요. 그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에디트 피아프 그러면 사실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 이 가수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친숙한 노래를 그렇죠. 부른 그 프랑스 가수입니다. 네. 근데 이 가수의 노래가 그 사람의 생애와 되게 그러니까 면밀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브 몽땅과의 사랑이었을 때 뭐 라비앙 로제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공연했을 때 마르세 세르당이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하고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디트 피아프가 그 사람 그 권투 선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네. 서로 사랑을 했는데 불륜이네. 네, 불륜이죠. 근데 뭐 에디트 피아프가 그 사람을 이제 오라고 그래요. 너무 보고 싶다고. 그 비행기 오다 비행기 사고 죽습니다. 1949년에. 이제 그거 죽은 것의 고통을 드러낸 노래가 이제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예요. 뭐 세상이 막 무너지고 땅이 뒤집혀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7세로 죽게 되는데 막 약물 과다 막 이런 걸로 PF가 그런 걸로 죽게 되는데 그 자기 삶을 되게 반성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막 이렇게 거친 삶들을 살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을 반성을 하죠. 44 거의 제 나이 또래에서 제 나이 또래에서 거의 할머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가시죠. 47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 나이까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후회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까지가 이제 그 에디트 피아프의 이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삶과 그 노래가 이렇게 딱 붙어서 연결되면서 들리는데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고요. 그리고 엔딩 노트라고 그 일본에서 암 말기 환자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는 노트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보셨나요? 그게 뭐 그런 거죠. 평생 여당만 찍었는데 죽기 전에 야당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야당도 찍어보고 불교 신자인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신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은 뒤에 자기가 이제 자동 이체되고 있는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항목을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나 죽으면 이거 다 끊어라 이런 거 정리해서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장례식 하는데 가보고 장례식장에 미리 그 사전 답사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자기가 이제 죽기 전까지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린 건데요. 이게 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뭐 굉장히 평이 좋아. 책으로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책으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책이 대단히 많이 팔렸다 이런 기사를 그래요? 봤어요. 근데 이게 책이 원작이 아니거든요. 원작은 아니고. 이 사람이 감독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영상화 찍은 게 이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다큐멘터리예요? 네, 다큐멘터리 아. 영화입니다. 그걸 그러면 책화했을 내용인가 보다. 가능성이 있어요. 영화가 나온 다음에 책으로 했을 수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네. 부분까지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평은 되게 좋았는데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썩 재밌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 보기 전에 굉장히 유쾌한 어떤 죽음. 그러니까 그 노인 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죽음을 또는 뭐 나이 먹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봤을 때 이건 결코 수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한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의 신변 정리하는 정도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뭐 베스트 액조트 마리골드 호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할아버지들 잔뜩 나오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럭큰롤 인생. 이게 이제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던 이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락큰롤 인생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다 연습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또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다큐멘터리.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 더 슬펐던 거고요. 이 엔딩 노트는 그냥 담담하게 그려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DVD나 뭐 캠코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급화 많이 되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절에 보급이 됐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그 자기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나이가 됐지만 67세 거의 70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영상들도 계속 삽입이 돼요. 그런 영상들이 쭉 삽입이 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영상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길었다, 좀 빨랐다. 옛날 소니 VT 뭐죠 이거 카메라 뭐 이런 게 되게 막 나왔었잖아요. 캠코더 그런 걸로 촬영했던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바닥 장비에 대세 일자가 많죠.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냥 일반적인 영화였어요. 그렇게 평점을 높이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반론에 대해서는 뭐 저걸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이게 2편 봤어요. 2편 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네. 저는 배틀 인 시애틀만 봤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참나. 그리고 저도 그 죽음 어르신들의 죽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지난달인가 저도 신문 배달하던 와중에 그 한 노인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죽음 준비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미리 찍는 영정 사진 이거 따라가서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네. 갑자기 이제 그 뭐 엔딩 노트 얘기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 보면 그 뭐 저희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가집이나 이제 아는 지인들의 상가 지인들의 뭐 부모님들의 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 호상이야.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거 강풀 원작이죠. 강풀 원작 맞죠?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면서 절대로 호상이란 말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봤네 저는. 그래요? 네. 절대로 호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그 호상이란 개념은요 그 돌아가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입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 뭐 아들이든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그래 괜찮아 아버님 충분히 사실 만큼 사셨고 어르신이 충분히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위안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호상이란 말은 쓰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상가집 가서 호상이란 말 써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버 관련된 그런 영화들 보면서 이게 엔딩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가 죽었는데 어디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곳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막내 딸이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감독이 물어봐요. 거기는 어때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러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엔딩 노트는 위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그 정도 그다음에 내가 암이 걸려서 뭐 시한부로 몇 년, 몇 개월을 사는데 과연 그런 위트를 보일 수 있을까 싶은데 이분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트 있는 어떤 그런 대화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무겁진 않아요. 영화가 되게 무겁거나 슬프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런 위트들이 영화의 지루함을 조금씩 희석시키긴 해요. 저는 그 노인복지센터 죽음준비 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할머니들끼리 이제 지나온 활동 기록지 네. 자신이 살아온 그걸 이제 요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취재를 갔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이제 그 가장 행복했던 순간 대해서 이렇게 적는 거였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뭐 저기 자기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뭐 해외 여행을 다녀왔을 때 그리고 뭐 셋째가 결혼해서 뭐 손주를 낳았을 때 뭐 이런 거를 적으셨는데 그분은 가장 너무 그 삶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진을 사실 이제 우는 기자로서는 이제 기자가 아니구나. 신문 배달원으로서는 이제 그 우시는 장면을 찍었죠. 찍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사로 냈었죠. 네. 그 지난 방송 리뷰는 아까 AS와 함께 네. 어떠세요? 좀 다시 방송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가 허당이고 역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반성과 함께 소금 사막이 평가가 네. 좋죠. 네. 그리고 독보적인,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아니 지적들을 제 얘기가 아니고 지적을 받았어요. 네. 너 재미없다 너. 제가요? 아니 제가 저 지금 저한테 아닌데.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닌데. 아니, 목소리는 좋잖아요. 목소리는 좋은데 저는 목소리가 싸가지가 없다. 네, 이런 지적과 함께 너 비어 보이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오늘 원고를 왕창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그래도 저희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뭐 공개할 수 없지만 숫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렇죠. 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한번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요? 네. 그 저기 어학연수 간 분들 아니에요 거기? 그래도 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옆에서 듣는 친구분들이 또 영어로 네. 깜짝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어로 한번 제가 그 페이스북에 네. 재수없게 영어로 올렸죠. 네. 네, 영어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Hello everyone. Have you ever heard this podcast? How about this movi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 캐나다, 자pan, and so on. A movie talk of three cool guys living in 도봉 스트리트. 웃지 마세요. 아침에 빠다먹고 나왔잖아요. Three cool guys living in 도봉 district, Seoul, Korea. Now it's time to enjoy the movie talk, the battle in Seattle.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anyway. 이게 제가 근데 그 발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발음 좋은데. 저는 질병 수준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그 바다를 먹다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네. 한국말 잘하면 되지 왜 외국말 그렇죠. 굳이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 없죠. 네.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지들 잘못이지 뭐 우리 그렇죠.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영어를 할 때는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써도 되는데 괜히 또 이 미디어 바닥
쪽이 또 뭐 public access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영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한글로 가급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저희 대학 교수님이 외국 사람하고 이제 뭐 통화를 하는데 헬로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건 같긴 한데 사투리를 쓰더라고 영어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평상시의 사투리 억양이 영어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나 봐요. 그럼요. 서로 알았어요. 통화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미국 발음 안 사람들, 중요해요. 네, 네. 미국 사람들은 발음에 대해서는 관대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무시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도 그 설날에 외국인 노래자랑 응. 맨날 그 고정 프로그램이잖아요. 어. 거기 보면 한국에서 뭐 몇 년 살았어요. 뭐 한 2년이요, 5년이요, 10년 해도 발음이 이렇게 우리 같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필리핀 아저씨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네. EBS에서 스피커가 아니니까. 한번 그 실험했었잖아요. 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두 번째 사무총장직 수락 연설을 예. 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의 얼굴로 가린 거예요. 화면은 정지 화면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학부모들한테 영어 어땠냐 했더니 뭐 발음이 너무 굳이고 좀 수준이 낮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보고 정말 영어 너무 잘한다. 아주 그 단어 선택이나 그 문맥이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설문이니까. 네, 그 나중에 더더욱이. 딱 그걸 보여줬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었던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도 예전에 그 케냐에 한번 사파리 가서 미국 아줌마랑 브라질 청년이랑 저랑 셋이서 사파리 투어를 한 적 있어요. 그 미국 아줌마가 와서 되게 친한 척을 해줬고 그다음에 저도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갖고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파리 그 자는 곳에 캐나다 부부가 온 거예요. 캐나다 부부가 오더니만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전 이제 영어로 따지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100이라면 전 한 2 정도 되고 브라질 청년은 한 3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걔네가 영어를 막 얘기를 하니까 전 영어 전혀 못 알아듣고 있고 브라질에서 떠듬떠듬 영어를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 아줌마가 태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도 캐나다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통할 텐데 얘기를 잘 하지도 않고 그래갖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미국 아줌마가 캐나다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같이 여기 와서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를 할 거면 당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천천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왜 지들만 저렇게 떠들고 하냐 이거지. 재수 없죠. 그리고 네. 그 미국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당신들 말을 못 배워서 그 말로 통화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저랑 요즘도 가끔씩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채팅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아줌마는 어떤 노력까지 하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 저는 주로 한글로 쓰잖아요. 그럼 그 아줌마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긁어다가 구글 번역에 돌려 영어로. 근데 그래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영어로 이제 치죠. 그럼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갖고 치는데 어쨌든 그런 영어의 발음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물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발음보다는 그 전체적인 문맥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 영국식 영어가 더 딱딱하고 네. 알발음 이런 게 안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 발음이 자세하고 얼굴 들어가는 표정이 그 뭐라 그럴까? 건방진가요? 지금 자세하고 얼굴 표정이 지금 상당히 건방진가요?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는 그런 포즈와 얼굴 혼자 표정. 영어 제일 잘한다고 여기서. 그렇죠. 건방이 맘편하죠. 아무튼 뭐 습관성 R 발음 증후군을 좀 알아왔습니다. 오랜 동안. L 발음도 잘하시던데요. L하고 R하고 완전히 틀리죠. 다르죠. 네, 그렇죠. 1년 동안 영어학원 하고, 다니면서 네. 유일하게 그거 하나 배웠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요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 뭐이든지 다 R로 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유의사항입니다, 요거. 그렇군요. 네. L은 확실하게 L 네. 발음해줘야 되고. 저 또 지난번에 저 멕시코에 금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저 가이드라기보다는 같이 다녀와 주신 분이 35세에 네. 대구 사나이였었어요. 네. 대구 사나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영어를 말을 금방 배워. 그래가지고 한 6개월도 안 있었는데 그 멕시코에서 있는 그 스페인 말을 간단하게 어학연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뭐 의사소통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스페인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해.
스페인 말을 네, 억양이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 스페인어를 경상도 사투리.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 머릿속에는 그 스페인 말은 다 경상도 사투리와 같은 발음이다, 같은 억양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야 얼른 안 빼냐? 요건 전라도구나. 그죠? 경상도 아니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거. 네. 네, 어쨌든 우리 뭐 한 주간 동안 지낸다는 얘기를 한 30분 가량 했고요. 이제부터 영화 얘기를 좀 시작 잘했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우리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한번 끊고 가시죠. 그러면. 네, 끊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저희 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영화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The Battle in Seattle. 아, 네. 더는 안 영국식으로 들어. 그냥 따라 배틀 해볼까요, 하나씩? 이렇게 하고요. 네. 앞 시간부터 재수 없었죠. 네, 어쨌든 뭐 Battle in Seattle 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감독은 스튜어트 타운젠드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퀸 오브 뱀파이어 또는 젠틀맨 리그에 나왔대요. 네. 근데 이제 조연이었더라고요. 조연이었나요? 네, 젠틀맨 이거에서는 네. 조연이에요. 연기도 이제- 하시고. 네네. 근데 요즘 이분이 뜨는 게 드라마에 코드네임 13이라는 드라마가 네. 있어요. 그게 유명한 그 소설이기도 하고 또 게임이기도 한데 그 코드네임 13이라는 13. 네, 네. 13. 네. 번데기 발음이죠. 그렇죠. 시즌 네. 1, 시즌 2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퀸 오브 뱀파이어가 주인공이 그 샤르리스 테론 여기 굉장히 발음 신경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네, 편하게 샤르리스 가죠. 테론 그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만나서 둘이 부부라 그러더라고요. 아, 둘이 부부예요? 네, 둘이 그래요? 부부에서 이 Battle in Seattle에 그때 그럼 결혼하신 상태에서 촬영하신 그런가 봐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동원하신 네, 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왔나 했더니 거기 부부여서 나온 말던데. 그 샤르리스 테론이 그 유산 네네네네네. 당하신 아주머니. 그렇죠. 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온 배우가 아름다운 이제 분이시죠. 네, 네. 스튜어트 타운젠드는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음. 배우가 이제 우디 해럴슨 유명한 배우죠. 그분은 누구예요? 거기 그 머리 영화에서? 빡빡 깎은 경찰. 우디 헤럴 그 양반. 네, 우디 해럴슨 옛날에는 약간 사이코로 나왔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게 정신 차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디 해럴슨이란 배우도 유명한 배우고 네. 샤를리스 테론이 이제 그 우디 해럴슨의 부인 역할로 나오는 그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분 같기도 하고. 명품 매장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거기선 아주 역할이 작은 조연인데 요즘 이제 뜬 사람이 채닝 테이텀이라고. 네. 젊은 남자 경찰. 네, 젊은 남자 경찰로 그렇죠. 나오죠. 그 전쟁 영화에서 몇 번 본 것 네, 같은데. 요즘 그 블랙호크 다운인가? 아니죠. 그런 데 아닌가요? 블랙호크다운은 안 나왔고요. 네. 그 요즘 뭐 어설픈 액션을 좀 하긴 하는데 전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붐 같아서 느낌이 붐이 뭐예요? 입주위가 그왜 그렇죠. 예. 두툼하죠. 예, 우리나라 그 리포터 하던 붐이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붐, 붐이에요 하는 사람. 그 사람 너무 닮았네. 닮아서 네. 좀 그래서 그 양반은 심각한 그냥 척하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 사람. 네. 그래서 그 채닝 테이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 또 한 사람은 원래 그 주인공처럼 하던 사람이 마틴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마틴 핸더슨. 네, 그 그 사람이 집회 시위대 쪽에 네, 시위대 쪽에 리더. 이제 리더고 음. 그 여자 그 있잖아요 미셸 시위대 로드리게스라고 음. 그 같이 제일 처음에 그 저거서 이렇게 크레인에다가 크레인에서 현수막 달아내는 달던 사람 그 여자. 사람은 그 약간 라틴계인데 네, 그 맞아요. 나름 그 액션 쪽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전사 네. 이미지예요. 예, 그 네. 저기 나왔죠.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레지던트 이블에서 나오고요. 레지던트 아니, 이블. 그러니까 뭐 그런 레지던트 이블 1하고 음. 요번 나온 게 5편인가요? 그 편에서도 거기도 나오잖아요. 많이 그 나오고. 3D 그 외계 행성에 가서 막 그 아바타에도 나오고. 아바타.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전사 네. 이미지가 있고요. 여전사 이미지가 이미지. 있는 그런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 리오타라고 예전에는 좀 잘 나갔던 배우인데 요즘은 조금 멈칫하는 그 레이 리오타 시장. 시장. 예. 아, 그 사람이 예. 레이 리오타고 범죄 영화에도 좀 예, 많이 등장하시던데. 나오죠. 예. 예. 이제 이런 배우들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처음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다큐멘터리 필름들이 좀 나오다가
이게 원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인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1999년에 시애틀에서 그 WTO 강요 회의에 있었던 그 시위 현장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위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WTO가 뭐죠? 예, World Trade Organization. 예, 조금 더 세계 더듬으시는? 무역기구. 예, 좀 더듬었습니다.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예.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네, 살짝 더듬으셨는데 어쨌든 그 이 영화는 이게 사실을 기본으로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 WTO나 또는 그 WTO 전에 있었던 가트나 같은 때 뭐였지? 같은 그 General Agreement of the Tariffs and Trade. 아, 그 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예. 아, 네. 1948년 아, 발효됐던 저희 확 23개 국가가 합의했던 협정이에요. 네, 저희 완전 지금 격이 확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네네.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이런 거 자주 네.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 영화가 이 WTO를 반대하는 전 그렇죠. 세계의 수많은 그 시민 단체들 또는 그 시민들, 노동자들, 노동자들이 나와서 이 시애틀에서 벌어진 WTO 강요 회의를 막으려고 시위를 주동을 합니다. 그렇죠. 시위를 주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시위가 그때 당시로 5만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예, 그 회의 장소의 주변에 교차로에다가 그 사람들이 점거를 하죠. 그렇죠. 점거를 해서 팔과 팔을 연결하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경찰은 시위를 평화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었어요. 막기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도 네, 그러셨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교차로가 막혀지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강요들이 시간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회의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네. 그런 데다가 실제적으로 그 블랙복이라는 과격 시위 단체가 아나키스트 단체로 영화에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과격 시위 단체가 등장을 해서 시위와 관계없는 거리에 기물들을 파손을 하기 시작을 하죠. 블랙블럭이거든요. 블랙블럭이라는 과격 무정부 단체가 이제 그 거리를 부수고 막 그랬는데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과격 진압을 정당화하기를 시작을 하죠. 백악관에서까지 연락이 오죠. 그렇죠. 이거 WTO를 빨리 진행을 시켜라.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그 시장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명령을 내리죠. 네. 이제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라. 진압을. 그렇게 해서 진압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제 기본적으로 진압 명령이 떨어지면 그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 인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폭행을 하는 가운데 그 우디 헤럴슨도 경찰의 이제 그 진압팀이죠. 경찰 그렇죠. 진압팀인데 자기 부인인 샤롤리스 테론이 임신한 상태에서 백화점에 막 과격 단체가 들어와서 부시고 하니까 백화점이 문을 닫고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샤롤리스 테론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집에 거리를 걸어가다가 경찰로부터 시위 단체의 한 사람이라고 오인을 받고 배를 가격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유산을 하죠. 네. 그 유산을 하고 이제 우디 헤럴스는 아내가 유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경이 막 그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위 단체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은 시위가 과격 형태를 갖게 되고 그 때문에 경찰들이 과격 진압을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시위 단체의 주동격인 그 사람 이름이 제이인데 마틴 핸더슨이라는 사람과 제이. 그죠? 우연치 않게 그 우디 헤럴슨이 성당에서 성당이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만나게 서로 되었죠. 말을 주고받다가 말을 폭발한 거죠. 예, 서로 이제 헤럴슨이. 폭발을 해서 경찰이 폭발했죠. 우디 헤럴슨 연락에 가서 쫓아가가지고 그 마틴 핸더슨을 패버립니다. 네. 패버리고 마틴 핸더슨은 아니죠. 연행 되었죠. 그때 연행되는데 그 전에 2번 정도 연행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체포되면 아마 이제 그렇죠. 계속 완전 실형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걸로 예. 추정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런 많이 가져 보셨군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안 갇혀봤다고 한 번도 잡혀본 적 없다고. 아 같이 봤냐고요? 아니 잡혀본 적 제가 말귀를 지금 못 알아봤어요. 잘 봤군요. 이렇게 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시는구나. 네. 잡혀본- 제가 난청이에요. 난청. 그동안 행적에 비해서 잡힌 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전혀 잡혀본 적이 없죠. 그렇게 과격하게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잘 도망 다니는 건데. 네. 네. 어쨌든 있어 그 사람은 그 1대1로 다이다이 떠가지고 네. 잡혔죠. 잡혀서 근데 그 마틴 핸더슨이 그 유치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 우디 해럴슨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오해를 했다. 내가 오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심했다. 욱했다. 심했다. 욱해서 당신을 연락에 두드려팼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뭐 적당하게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화해를 그렇죠. 하고 그 당신을 비난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시위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뭐 다 풀려나게 되죠. 나중에 법정 예. 소송을 해서 거기서도 다 풀려나게 되는데 법정 소송을 간 건 아니고 간 거 아닌데 600여 명 정도 이제 그 그렇죠. 현장에 체포가 됐었는데 그 주의를 이제 에워싸고 시위대들이 그러니까 WTO 회의는 끝났죠. 네. 끝난 건가? 아무튼 뭐 예정된 해가지고- 시간은 끝났는데 예. 이제 거기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둘 그런 그렇죠. 명분이 없었던 명분이 거지. 없었고 밖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좀 이렇게 활약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협상이 결렬된 걸로 사실 네, 끝났죠. 네. 끝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네. 시장과 또 협상을 해서 그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끝났다. 회의도 끝나고 시위도 끝나고 예. 결론적으로는 샤를리스 테론은 낙태를 했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애틀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한 거고 그렇죠. 그 시위 단체 쪽에서는 나름의 성공을 거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날 그 WTO 회의의 강요 회의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위 때문에 그 시경 청장인 사람은 사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는 법정 소송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25만 불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2007년 대법원까지 가서는 시애틀이 시정부의 강경 진압과 대대적인 체포 연행이 헌법 4조의 시민 권리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그 때문에 이제 시위 때문에 정지했던 시 상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리는 시위대가 그걸 갚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시위에서 갚았나 봐요. 그래서 2억 달러가 달했고 경찰들의 추가 근무 수당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하는데 그냥 추가 근무 수당을 오늘 의무 전투 경찰이죠. 연봉 15만 원. 네, 그렇죠. 예. 추가 근무 수당과 청소 비용으로 600만 달러가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2007년, 그러니까 1999년도 일을 2007년에 만들어서 2008년에 시애틀 국제 영화제에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를.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일단 드는 생각이 미국 경찰이 너무 허술하다. 물론 이제 99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거의 10한 5, 6년 전, 네, 14, 네. 5년 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그 촛불이 네. 광우병 소고기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타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명박산성이 등장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때 광화문 내거리에 네네. 그 버스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 플라스틱 그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거기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었다라면 교차로를 시위대 점거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이. 명박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서도 차벽을 막더라고요. 네네. 차벽을 막긴 하는데. 쌓았죠. 네, 차벽을 쌓았는데 이제 거길 넘어서 이제 네.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네, 네. 차에다 사다리 놓고 시위대가 버스를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뭐 영화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를 충분히 저지를 못했을까.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경찰이. 네. 우리나라 전투 경찰이고 거기는 이제 직업 경찰들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도 좀 허술하네요. 근데 네. 그때 보면 느낌이 그때는 분명한 그 지도부가 있었잖아요. 그 시위대 지도부라는 사람이 그렇죠. 리더들이 있어서, 있었죠. 예, 무전기로 무전기도 쓰고 서로 대단히 이렇게 막, 조직적이야. 예.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전기는 그 생활 무전기면 다 도청이 되는데 경찰들이 그렇죠. 예, 예. 경찰들이 다 했을 텐데 어쨌든 뭐 영화니까 넘어가고. 예.
그 무전기를 통해서 지도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거기를 막는단 말이죠. 예, 그 그렇죠. 교차로들을 그렇게 막는 것에 비해서 그 광우병 예. 우리 했었던 그때는 지도부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지도부요. 예. 그렇죠. 지도부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음. 그때처럼 지도부는 없었지만 음, 초기에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참여연대 등 민주노총과 그다음에 진보정당 리더들하고 이렇게 지도부가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죠. 시위가 이제 커지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때의 시위 문화가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위 문화가 되어졌다는 반면에 그 진압에 대한 작전은 점점 더 강력하게 이제 네. 변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변해와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 이후로 2008년에 광우병이 딱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그렇죠. 그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시위도 보면 우리나라 광우병 시위와 비슷한 게 거기도 엄밀하게 지도부가 없어요. 그렇죠. 지도부가 없고 없죠. 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점거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모을 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모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게 다시 2011년에는 이집트로 넘어간 거죠. 네, 이집트로 넘어갔죠. 이집트에 넘어가서 아랍의 봄. 네, 이집트에서는 제스민 혁명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다 돌렸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013년까지 왔는데 전 세계는 이제 이렇게 통신에 대한 것들은 순식간에 퍼지는데 시위는 지도부가 없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터키에서 있었던 그 시위 같은 경우는 한 예술가는 침묵 시위를 혼자서 서서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주위에 같이 책 읽는 서지. 분들이 있어서 네, 그냥 같이 있는. 근데 그게 이집트 때는 어떻게 됐냐면 검은 옷을 입고 바다를 보고 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위터에나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다 같이 그 사람 옆에 서 있자. 그렇게 해서 이제 쫙 바다 보고 서 있었던 거죠. 네. 그 해변들 따라서 쫙.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준법 없이 그래서 횡단보도를 네, 맞춰서 건너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 우리는 다 잡혀갔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위의 문화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다채롭고 다양화되고 민주화되어져 가는데 이걸 진압하는 사람들은 점점 과격화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사실 이 영화를 2010년인가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때 본 것 같은데 저도 한창 그 네. 우리나라 광우병 쇠고기 촛불 네. 때 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공동 상영 이런 걸 한번 봤었어요. 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네. 이거 본 거구나. 근데 이제 좀, 느낌이 저는 네. 그때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그 블랙블럭이라는 단체들 네. 나름의 전문 시위꾼이잖아요. 그렇죠. 선수죠. 네. 네. 그 사람들은 과격하게 무정부에서 막 부시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단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있죠. 아 그리고 단체가 아니더라도 네. 그 시위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격해지기 때문에 꼭 조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때려부시고 이런 사람 나오죠. 그때 조선일보 앞에 이제 쓰레기 갖다 놓고 이런 분들 나오죠. 뭐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갈등을 네. 촉발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뭐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촛불이라든지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노개투, 이제 제 경험상의 이제 그런 노대투는 이제 노동자 대투쟁 예. 97년. 예, 그렇죠. 네. 뭐 이런 투쟁들이나 혹은 그런 시위들을 보면서 사실 이 배틀인 시애틀 이거는 발음이 좀 구리나요? 아무튼 괜찮습니다. 하도 발음 좋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뭐 배틀 인 시애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영화가 별로 그닥 뭐 수위가 높은 영화임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봤을 때 일상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뭐 저기는 굉장히 정중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네. 근데 저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그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외국에서 그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나라들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시위를 하고 저렇게 공권력이 저렇게 뭐 시민들을 때려잡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정서상 굉장히 약한, 적어도 촛불 때 한 번쯤이라도 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저거는 뭐 굉장히 정중하잖아요, 경찰들. 그렇죠. 나중에 와서 사과도 하고요. 뭐 시장이 되게 인간적이에요. 이 비폭력인데 왜 공격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경찰이 실제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격단체에서 뭐 사적인 기물을 파괴해도 보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체포하라는 명령이 안 나왔기 그러니까 그렇게 정중하고 그렇게 한 공권력의 집행을 보면서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냥 와 되게 정중하다. 그리고 되게 수위도 낮고. 근데 그런데 허술한 게 아니라 허술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틀린 건데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뭐 물론 뭐 시위 현장 나가면 뭐 그런 과격 단체에서 뭐 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몇 명이서 술 먹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그걸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말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공권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의 수준의 영화도 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영화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영화인데 좀비 영화예요. 28일 후라고 하는 네네. 데니 보일 감독의 영화인데 맞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좀비가 최초로 뛰는 영화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최초에 맞아. 분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원숭이에게 네네네. 분노 바이러스를 이렇게 뭐 증식시키려고 네네. 하는 건지 아니면 치료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원숭이가 침팬지가 막 영상들을 보는데 과거에 이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우통 벗고 누워 있는 거 그냥 까는 네네. 그 장면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좀비 영화를 보는 그 외국 사람들의 시선,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어떤 느낌일까?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요. 그 뭐 사유지를 이렇게 뭐 도로를 점거하거나 뭐 정부 기관을 뭐 침탈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 회사 앞에 네. 로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정경도에서 그 방패로 내리 찍는 것을 보면서 네. 이 영화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정중한 영화인 거죠. 근데 이런 영화를 처음에 이제 그 시위 락피디 수준이 낮아. 그렇죠. 그죠? 락피디님이 이 영화를 이제 소개해줘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영화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영화조차 상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수준 낮음 이런 것에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보면 전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미국은 자기네들의 그 정책에 반하는 영화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만들어지고 자기네 경찰의 폭력 장면이 물론 순화되었겠지만 네. 그게 그려지고 그 안에서 그다음에 이게 뭐 나름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그 영화를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은 굉장히 세계화되어져 있고 자본 논리에 철저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화에도 누구나 출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조차 만들어진 건 뭐 의미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출연했다 하면 그거를 이제 찍혀버리는 거죠. 네. 제가 좌빨이야. 제가 보기엔 좌빨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동을 잘하시는 분이 권희호 씨 같아요. 다른 권희호 분들은 씨. 다 못 나오잖아요. 네. 권희호 씨 아주 유독 잘 나오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지난 뭐 우리가 정치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까놓고 얘기해서 보면 뭐 우리 범죄 스릴 영화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재들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틀 인 시애틀 같은 경우는 흥행적으로 굉장히 그 흥행될 요소를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극장에서 어떤 배급사의 어떤 영향이나 또는 이제 극장 쪽의 어떤 그런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거의 상영관을 잡기는 어려울 영화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시내 21을 봤는데 이번 주 지난주 나왔던 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가 이제 지난 편에서 뭐 셰프라든지 네. 버니라든지 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네네네. 극장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극장들이 이렇게 영화들이 이렇게 만들어 제작이 되면 극장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상영을 트는데 그 극장에서 먹는 수익이 없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상영 수익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맨 오브 스틸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맨 오브 스틸을 10관을 매길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관이나 두 관 정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엔 그 어떤 그 수익에 따라서 관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릴 필요 뭐 초반부터 일주일부터 뭐 그걸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와도 그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일주일 이상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들 관객들이 보고 어떤 영화가 좋은지를 판단해서 그게 수익이 많은 영화들을 좀 더 관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영화 나오면 참패죠. 돈을 얼마 쓰든 참패죠. 26년도 참패했고 네. 참패했나요 그거? 아니요 좀 봤죠. 나름 뭐 나름 뭐 그건 뭐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흥행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네. 뭐 그리고 좀 뭐 어떤 약간 어떤 직배사나 이런 영향력 있는 직배사나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영화들은 생존이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영화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우리나라의 그 수입조차 되지 못한 이런 수준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어졌을 때 이런 영화가 이제 상영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토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개봉되지 않는 현실의 원인이 표현의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자본들이 이제 돈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근데 그게 건드리지 않는 이런 원인인 자본의 거네요. 논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의 논리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요즘 최근 들어선 음, 자본의 논리만으로 순수하게 자본의 논리로 간다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를 경험을 해도 금전적인 실패만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또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작 단계에서부터 제작을 못하게 하는 개인생이 가 들어온 거군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죠. 예, 네. 제가 뭐 또 우연한 기회에 그 26년을 제작한 그 최영배 네. 사장도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남영동 1985를 감독하신 그 정지영 감독. 정지영 네. 감독님, 정지영 감독님을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이 두 분이 각자 영화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영화는 영화를 봐달라. 첫 번째는 그 두 갈씩으로 딱 하면 네. 영화는 영화를 봐달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이야기 또는 뭐 이 정치적으로 해석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을 수 하시는데 그분들이 딱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영화는 영화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영화는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영화를 안 보는 거죠. 영화를 마치 그 선전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의 영화를 만든다는 것, 영화 작업을 한다는 것, 뭔가를 창작을 한다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작품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의 이야기라기보단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으로 자기 작품이 해석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사회적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영화를 지금 말씀하셨던 남영동이라든지 이런 영화는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고 그 영화를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사실 뭐 그 감독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는 그거죠. 26년을 보면서
누군가를 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 네. 당연한 분노이거든요. 그리고 도가니라는 영화가 그렇게 잘된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가니법이라든지 아니 사회적 반영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매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영향력 있는 매체를 틀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그거와 별개로 봐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다양한 그 장르나 소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분위기 또 수준의 문제인 거고 그것을 보고 뭐 무슨 아빠 연합 이런 데서 와서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연합.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손뗀 지가 오래돼서 그러시고. 손뗀 같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저도 최근에 손 뗐죠. 아 거의. 그래요? 네. 요즘에 안 붙이세요? 요즘에는 집회 현장보다는 영상 편집이나 신문 배달이 이렇게 더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장르들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런 다양성을 것들이 인정해주는 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풍토. 네. 그러니까 지금 배틀인 시애틀이 만들어진 당시에 미국에서 수준이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준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혹은 그렇죠. 뭐 되게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화가 나네요. 화가 나네. 별것도 아닌 영화를 정말 이거 우리나라에 틀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찾지도 못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 민간 의료보험이 팽배해 있는 거 빼고 미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나 이런 면에서는 월등히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유전 문제, 무전 유죄 이 측면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까 그 26년 얘기가 나와서는데 이제 영화를 영화로만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거 아니, 이제 그 모든 예술 글쎄. 작품은 정치색을 띄어야 된다는 건 그건 네. 뭐 피카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잘 아세요?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그냥 던져본 겁니다. 네. 섬찟하겠네. 그 허광웅이라는 영화 평론가는 네. 최근에 이제 그 분노 시리즈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분노하라 시리즈 네네. 영화들. 아까 도가니 26년 1985. 네. 최근에 이제 그 장자연 고 네네. 장자연 씨의 영화라든 놀이개 예. 요까지 나왔을 때 허광웅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평론가가 네. 분노를 강요한다 이렇게 음. 평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좀 오히려 음. 저도 뭐 한때는 최근까지 그 전투 경찰과 최일선에서 이 발길질을 하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잡힌. 네, 그렇죠. 네. 네. 도망을 잘 다녀. 네. 네. 점거도 가고 그랬는데. 공권력이 좀 점거도 한 두어 번. 체계적으로 네. 이런 사람을 잡아. 외국 제약회사도 사무실까지 다 먹어버린 이런 경험도 있었죠. 네. 아무튼 근데 오히려 이제 요새는 너무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유발하고 강요하는. 그런 영화가 오히려 더 요새는 잘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 배틀인 시애틀은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영화에 비해서 이거는 대단히 좀 이렇게 그 순하게. 여러 가지 내면에 여러 사람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네네네네. 것서 이것을 분노를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부분 이 지점이 이제 네. 작품성이 있어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네. 잘 처리를 했어요 감독. 네, 잘 처리했더라고요. 어느 한 일방의 분노를 네.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당위적으로 너희들도 느껴라 이렇게 전달하기 쉽거든요. 이런 영화를 만들거나 그렇죠. 글을 쓰거나 뭐 이럴 네, 때. 네. 근데 그거를 대단히 균형 감각 있게 보여주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한. 그러니까 개인 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그 현장에 있는 모두의 개인은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은 명백히 선과 악을 딱 구분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하지만 집단은 악으로 얘기하고 집단은 선으로 표현한 그런 아주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같은 네. 경우는 누구 하나를 집단적으로 악으로 만들고 그렇죠. 절대악으로 all or 만들어 nothing이에요. 네. 근데 그런 그렇게 해서 선악 요거를- 구조가 분명해. 네. 어려서부터 동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거를 잘 포장을 했다는 것이 네. 나름의 연출력이나 네네. 또는 그걸 만드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각색을 잘한 것 같아요. 또 다시 그 집회 얘기를 좀 하면 뭐 선수 원년 선수가 이제 바로 앞에 송사마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집회에서는 정말 빈틈이 없어요. 넘어갈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명박산성과 골목골목길마다 아,
그 전투 경찰 또래 네. 이제는 어리구나. 애들이 다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기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게 그런 것 네. 같아요. 지금 그 이제 전투 경찰의 입장 쪽에서 본다 그러면 네. 지금 전투 경찰들은 보면 그 예전에 그 나름의 투쟁했다는 그 87년이나 네. 80년대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확 집단으로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는 무조건 그렇게 달려오면 무섭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저도 나이가 젊습니다만 저희 네, 때는 전 여자를 살짝 고백을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충정 훈련을 받았습니다. 충정 충정 훈련이 뭐냐면 네. 폭도 진압 훈련이죠. 네, 맞아요. 이 네. 충정 훈련의 기원이 그 저 80년 광주 시대 때서부터 폭도라고 규정된 시민들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전 군이 충정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안 받아도 되는 보직이었는데 파견을 그쪽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충동 훈련을 받았어요. 충동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때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광주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눈으로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봤어. 근데 얘가 대학에 왔다가 군대에 끌려갔는데 전경으로 끌려간 거예요. 허허. 전경에 끌려갔는데 전경 중에도 백골단으로 끌려간 거야. 허허. 그러니까 백골단 그 당시에 반은 운명의 장난이에요. 지원을 한 사람들이고 네. 반은 제 친구들처럼 끌려간 차출. 끌려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골단은 기본적으로 무장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달고 헬멧만 쓰고선 뛰어서 잡아갖고 끌고 나오는 일이라서 그렇죠. 달리기라면 일반 시위하는 애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애를 잡아갖고 왔대. 잡아갖고 오면 이제 앞에 전경들이 스크럼을 짜고 뒤에 애들을 앉혀놓고 땅바닥에 앉혀놓고 이제 목 깍지를 낀 다음에 고기를 숙이게 하잖아요. 네. 그것은 위에서 막 깐단 말이죠. 네. 까는데 이제 제 친구는 자기는 얘도 전문 시위꾼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맨 앞에 선동에 쓰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몇 년 자기 후배들이니까 잡아오면서 애들을 이제 자기가 쫄다고 때 못했고 약간 고참 올라가서는 거기 잡혀온 애들한테 자기가 이제 정신교육을 시켰대요. 정신교육. 네,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얘기가 너네 절대 조사받을 때 짱돌 들었다 하지 마라. 화염병 들었다 하지 마라. 그냥 바보같이 멍청이 서 있다 무서워서 도망왔다 그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짱돌만 들어도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저희 과 선배 하나는 연대 앞에서 짱돌 2개 들고선 잡혀갖고 국가보안법 끌려갔거든요. 1년 있다 나타났는데 사람이 약간 맛이 가서 나타났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 잡혀갔는데 막상 경찰서 가면 다 분대요. 나 뭐 했다 다 물어버리는 바람. 그러니까 거기서 유화책을 쓰는 거죠. 야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야 우리가 줘서 쓰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심리전에 말리는 네, 거구나. 그래갖고 다 분대요. 아무튼 그 미국 그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반대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네. 미국 사회가 민주적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나름 2000 몇 해 5년 6년까지 그 포춘지가 선정하는 네. 세계 24위 그 미국 기업에 일했었잖아요. 네네. 당시에 그 회장님께서 미국 회장님이죠. 미국인. 네네. 그 회사 돈으로 아내 음악회 아내는 또 음악 전공이셨나 봐요. 부인의 음악회. 네, 사장님 부인의 부인. 음악회. 회장님 부인의 음악회를 회사 돈을 써서 했죠. 그리고 분식회가 걸려가지고 아하. 바로 해임되고 그다음에 실형을 받았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어느 나라 법에? 미국 법에. 또 6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물론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그 CJ 이석현 회장이 이제 구속됐는데. 그분은 금방 나오실 겁니다. 휠체어 네. 타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는 다 집행유예가 그럼요. 교과서였죠, 거기였잖아요. 네네. 그때 회사에서 느꼈던 생각도 미국이 또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게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무시를 하지만 그렇죠. 전 후진국이라고 개무시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인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취자들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쪽에 많이 네. 계시기 때문에 미국 좋은 그렇다고 나라입니다. 너무 그렇죠. 근데 네. 또 제가 하나 들은 생각은 이건 영화에 대한 얘기 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1999년의 이야기가 2007년에 제작이 되어졌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책에서 제가 리뷰를 쓴 게 작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점령하라라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에 관한 책이 분노하라 나왔어요. 아니고 점령하라. 네, 점령하라. 네. 그 왜 철학자로 어렵게 말하는 철학자로 유명한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과 네. 몇몇의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의 한 석 달 정도에 있는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거길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일, 일어났던 일들을 다 모아서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책이 하나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보고서 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런 책이 나중에는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책이라는 게 또 레볼루션 2.0이라고 그건 이제 그 자스민 혁명, 이스트 네. 자스민 혁명을 촉발시킨 와일 고님이라는 그 구글 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수 없는 사람이 보고선 그게 이제 혁명으로 이렇게 도화성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와 혁명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아마 조만간 또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한 책은 나와 있는지 이거 하나의 백서 형식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후세에서 이 책을 보고 뭐 있는 사실만 적어놔도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양쪽에 대한 이야기들 법 뭐 정운찬 그 당시에 그 농림수산물 장관의 이야기도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텐데 우리는 사실 그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기록들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얼핏 뭐 시민단체들에서 이렇게 몇몇 만들어진 책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찾아보지 참여연대 않았지만 사무실 뭐 네. 6층 한 캐비넷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정말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백서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지고 거기 필요하네요. 예, 그죠? 시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져야지 이게 뭐 나중에 기록으로도 남고 영화로도 제작되는 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기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때 2008년 촛불 그 중간에 최장집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 궁극적으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지나고 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좀 정당 정치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제도 10,000명이 네. 나왔다고 시청 앞에. 어제 10,000명. 네. 네. 어제도 대단하네요. 네. 10,000명이 나오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정말 세계의 격변인지 뭐 우리나라만의 격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즘 세계 네. 다시 또 격변이 확확 있는 것 같아요. 변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 그냥 시내 길거리 나가다 만날 수 있는 폭력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 시민 생존법으로 어떻게 하면 안 맞고 잘 빠져나가나. 그렇죠. 저도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마냥 도망갈 수는 없을 텐데. 그죠. 뭐 하여튼 네. 그런 고민들도 들게 했었습니다. 뭐 평점을 내려신다면 어떻게 평점 내릴 수 있을까요? 별점으로는? 평점이요? 네. 저는 우리나라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분노를 강요하는 영화류 일방적으로 물론 시민 쪽의 얘기를 편에 섰다 하더라도 네. 그런 영화에 비해서는 대단한 균형 감각으로 잘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연출했다 수제를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이제 높이 네. 평가를 하는 거죠. 네. 4.5.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소금사막님은 이게
그 락피디가 이제 그 처음 한 소개하신 영화. 작품인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개인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 다르죠. 일단 평점. 영화가 평점이 주관적이에요 원래. 네. 영화가 이 자막이 정확해야지 이제 그 영화를 이해하는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이게 이제 해적판이다 네, 보니 네, 네. 자막이 상당히 불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귀찮아. 자막이 참 불성실해서 일단 자막에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막은 2점 정도, 2점, 1.5점 정도 줄 수 있고요. 자막은 근데 그 감동 재량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저기. 아니요, 뭐 이런 제가 이 식으로. 영화를 봤을 때 그렇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로버트 앤 프랭크라고 하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음슴체 허접 자막. 음슴체 극장에서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햇삼 밥 먹었삼 약 먹을 네. 시간임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자막이 얼마나 영화의 몰입도를 방해하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막보다 보면 이번에도 막 갑자기 물음표 막 나오대. 막 물음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자막에 대한 것에 이제 그렇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되게 굉장히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기상천외한 어떤 스토리 라인이 아니라 사실 있는 걸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네네. 오히려 어찌 보면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네. 믿을 수 있는 배우들만 유명 배우들만 제외한다면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닥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쳐서 그냥 하자면 그냥 2점 미만. 2점. 2점 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냉정하시네요. 냉정합니다. 네네. 과함에도 불구하고 전 과하시지 원래. 평점을 좀 잘 과하게 주는 거에도 과하게 불구하고 주신다 그랬었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뭐 이런 주제를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 도가니 26년 198로 저기 최근에 나온 거 장자연 놀이개 이런 류에 비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견해를 전하면서 분노를 강요하고 당위적으로 역설하는 이런 연출이 아니라 네,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얽혀 있는 그 심리 묘사나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내보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메시지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메시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많지 점수가 않기 높다는 때문에 거지. 영화를 바라보는 그래서 입장에서의 낮다고? 어떤 감동 네. 혹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점수를 많이 주기가 어려운 거죠. 저 반대네요. 저랑 저는 이제 그런 그랬던 것들을 것 좀 같아요. 감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공권력의 어떤 남용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덮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위가 낮았다는 말씀. 수위도 너무 낮았고요. 그러니까 쌍용차에서 대단했잖아요. 그죠? 막 테이저걸 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분노스럽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아온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보면서 느끼는 분노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안쓰러운 거죠. 저도 분노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표현하는 거구나. 경찰이 또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어떤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봐도 분노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사실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 평이하다. 그렇죠. 너무 내용이 평이하고 스토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너무 과격해서 그런가 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본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와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거고 그 분노 속에서 이 배우들이 연기해내는 역할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나와지는 그런 국가 권력의 남용이 우리에겐 너무나 평이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뭐 우리나라 경찰이 걔들한테 이런 시위 진압하는 걸 좀 걔네들이 와서 지적을 했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따위로 할 맞아요. 거면 막 이제 이런 이건 농담이죠, 철저하게. 수출해야 되죠. 그렇죠. 미국에. 제대로 하려면 그죠. 그런 농담을 아까 그냥 했습니다. 씁쓸한 마음에서 농담을 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평점을 매길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영화는 좀 그렇잖아요. 네. 사방에서 막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살인 사건 영화를 본다면 그게 뭐 어떤 감흥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소금 사막의 그 2.0의 평점의 이유가 그 우리 씁쓸해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영화에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 순화됐다는 것이 그런 결과가 안타깝고, 저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미국 영화계에 높은 평점을 주고 싶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많이 비판하지만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걸 정말 생각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안타깝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한 4.0 그 정도 주고 싶어요. 그것도 샤를리스 테론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자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죠. 한 0.5 정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잘 씹어 먹었고요. 다음 주는 우리 또 소금 사막께서 네. 영화를 하나 소금 갖고 오실 사막 텐데 어떤 영화를 준비하나요? 저는 그 PC 스토리라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PC 스토리? 예, 이게 이제 약간 스토리, 예? 물고기에? 그거는 이제 그때 그 다음번 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뭐 PC 스토리예요, 맞아요. 맞는데 물고기 얘기는 아니고요. 예. PC 스토리 치니까 뭐 어항 판매하는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하죠. 예, 영화 거기에 PC 낚이지 스토리를 말고. 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007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거기서 이제 호평을 받았고 뭐 스위스의 뉴샤델 발음도 안 돼요. 일요일 밤은 우울합니다. 뉴샤델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짜임새 있거나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짜임새가 있거나 그런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발한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판타지인가요? 판타지 영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뭐 다음번 할 때 다시 뭐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문득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회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노래 하나가 세상을 구하는 거죠. 저 노래가 세상을 구한다. 그 어떤 기억나요. 노래가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이 어느 곳에선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출발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이게 옴니버스식이라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예, 어찌 보면 클라우드 아틀라스처럼 여러 가지 저 그런 영화 잘 이해 못하는데 또. 이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좀 복잡해요. 그 시나리오들 그 각각의 그런 그 신들이 좀 복잡하고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얘는 짤막짤막하게 그런 스토리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제가 왜 특집으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영화의 그 잔상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PC 스토리를 다음번 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도 아주 또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을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 다시 우리나라가 뒤숭숭한 이때에 그 배경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뭐요? 영화의 그러니까 그 흐름. 이 뒷북인데 좀 이게 뭐 넘어가죠. 네. 뭐 네네. 다 끝났으니까. 네.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월요병도 다가오고.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 열받아서 찾아보실 겁니다. 도대체 이 WTO는 뭔지, 그렇죠. 이 WTO가 뭐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가트 WTO FTA로 이어지는 그렇죠. FTA가 한번 찾아보시기 뭔지.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2003년에 멕시코 칸쿤에서 WTO 또 세계 강요회가 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농민 대표로 참석하신 이경의 예. 농민이 이제 분신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정말 또 WTO가 한번 홀딱 뒤집어졌고,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러면서 이제 WTO가 사실 네, 해체됐죠. 네,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세계 시위 현장 같은 데서 만나는 그런 분들은 이경혜 씨를 우리는 정말 거의 미친놈 취급을 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분을. 근데 예. 그분을 굉장히 정말 그 마치 열사 취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농민의 한 분의 목숨도 여기 관리가 되어 있었던 WTO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 또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는 아무래도 세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 또 세상은 영화를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우리나라 한국 영화계는 영화를 어떻게 이용을 해먹고 우리나라 정치계는 영화를 어떻게 도구로 삼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